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할 내용은 수열의 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원 때부터 봤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실 함수의 수열을 정의를 했으니까 함수의 급수를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명제를 증명하고 새로운 다양한 함수들을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함수의 급수를 얘기하기 전에 수열의 급수를 복습하면 수열과 급수의 비슷한 점 때문에 함수의 급수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원 때 다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에요. 사실 급수나 수열이나 똑같아요. 그 둘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열에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급수의 명제를 만들 수 있고요. 수열에 반례가 있으면 해당하는 급수 명제의 반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n이란 수열의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 summation an 이라는 급수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summation an은 정의에 의해서 sn의 극한, sn은 a1부터 an까지를 더한 것이라고 우리가 수학원 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n의 명제를 sn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n이라는 파셜섬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급수의 파셜섬이 이 처음에 주어졌던 명제를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반대로 summation an에 대한 명제 혹은 반례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bn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an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뭐 sum an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뭐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요. 혹은 반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열이 있을 때 수열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bn 빼기 bn-1을 an이라는 수열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an이라는 수열의 파셜섬이 bn이 되니까 이 sum an이 만족하는 사실을 가지고 bn-bn-1이라는 수열이 급수의 명제를 만족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 가지고 급수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급수 가지고 수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급수 형태로 쓰는 것이 표기상, 이해상 더 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로 쓰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 summation an, xn 이런 테일러 급수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물론 이 1부터 k까지 더한 fk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서 그 함수의 극한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급수 형태가 딱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거든요. 수학원 같은 것들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급수랑 수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급수 형태로 표시를 하면 증명이 좀 더 편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습해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뭐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긴 하지만 대부분 수학원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원에 있는 내용들을 좀 빠르게 복습하고 그리고 아주 약간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수학원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학원에 있는 급수가 안 익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수학원을 했던 영상들 몇 개를 이 10.3 아래에다가 링크를 해둘 테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예전 기억들 떠올려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으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 원에서 배웠던 급수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xn이 D차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x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nth 파셜섬, n번째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x1부터 xn까지 더한 것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수열을 인피니티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물론 표기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sum xn 이런 노테이션을 더 많이 쓰는데요. 얘는 정의상 sn의 리밋입니다. 물론 극한이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덧셈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한이니까 값을 구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컨버지하냐 혹은 다이버지하냐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점은 임프라퍼 인테그럴 이상 적분과 완전히 같네요. 혹시 그 sn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캐피털 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썸 xn이 이렇게 정의된 시리즈가 실제로는 극한이라 그랬으니까 극한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xn의 썸이 컨버지하고 혹은 컨버전트하고 시리즈의 극한이 s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한이니까 리밋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게 생김새가 덧셈이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그 히스토리컬한 이유로 우리가 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얘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극한으로 정의된 이 인피니트 시리즈가 다이버전트한다 혹은 다이버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쉬운 얘기들이죠. 예제를 몇 가지만 봐봅시다. 사실 수학 1에서 다룬 예제들이 더 복잡한 예제들이에요. 그때는 급수를 처음 보고 급수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테스트들을 써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목적이고 학생들을 판별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근데 해석개론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테스트를 찾아서 직접 해보면 되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계산들은 수학 1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추상적으로 뭔가 명제 같은 것들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제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이런 인피니트 시리즈 수렴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정의 SN이라는 파셜섬이 K는 1부터 N까지 이거 파셜 프랙션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얘 수렴하잖아요. 따라서 이 인피니트 시리즈는 컨버전트 하는 겁니다. 수학원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이런 마이너스 1의 n승이란 시리즈는 이거 SN 구해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정의를 사용하진 않지만 n이 짝수면 0이고요. n이 홀수면 1이잖아요. 그래서 1과 0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도 다이버전트 한다. SN이 수렴하지 않으니까 쉽네요. 이 서메이션 n분의 1이 다이버전트 한다. 이거 우리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인덕션을 사용을 하면 S의 EN이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다 아는 거긴 하지만 그냥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1 더하기 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2분의 1보다 크잖아요. 이것도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것도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것도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간단하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의 극한이 무한대인 겁니다. 따라서 얘가 발산하는 거예요. 예제들 쉽네요. 그래서 급수가 있으면 물론 급수의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급수가 극한으로 정의가 되니까 그 극한이 수렴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를 따지는 게 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급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급수의 수렴 혹은 발산을 따지는 다양한 테스트들을 수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기억이 나나 다시 한 번씩 체크를 해봅시다. N스톰 테스트라고 불리는 xn이라는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그 xn의 일반항이 0으로 간다 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증명도 되게 단순해요. 혹시 이게 xn이 sn의 극한이잖아요.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sn이 수렴하는 거잖아요. 수렴하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칩시다. 그 값을 뭐 s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xn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번째 부분합에서 n-1번째 부분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렴하니까 sn이 수렴하니까 둘을 이렇게 갈라 쓸 수가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못 가르는 거예요. 그죠? 얘도 s, 얘도 s니까 차이는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증명이네요. 자, 얘는 사실 이 리밋 xn이 0이 된다는 건 거의 안 쓰이고요. 얘 대우 명제가 훨씬 많이 쓰이긴 합니다. 다이버전스 테스트라고 불리는 거창한 건데 이제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xn이 혹시 0으로 안 가면 그러니까 발산할 수도 있고요. 수렴하는데 0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썸 xn이 다이버지한다. 1번에
대우 명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엄청 단순하다. 그런데 이런 수열이 앞에서는 파셜섬을 찾아서 그 파셜섬이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수를 구성하는 x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맞죠? 자, 세 번째로는 코시의 크리테리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학 원 때 다루지 않았던 거네요. 코시라는 개념을 해석개론에서 처음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n이라는 급수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을 오른쪽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캐피털 n이 존재해서 mn이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그럼 물론 일반성을 잃지 않고 m이 더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xn 플러스 1부터 xm까지를 더한 이 값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컨디션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3번 컨디션을 써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들이 되게 많아요. 증명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서메이션 xn이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과 동치가 이 xn으로 만드는 파셜 썸이 수렴한다는 거랑 동치예요. 그쵸? 정의였으니까. 예. xn의 썸의 정의가 sn의 극한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sn이 수렴하는 것과 동치가 sn이 코시라는 거예요. 맞죠? sn이 코시라는 정의를 써봅시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해서 mn이 둘 다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으면 sm과 sn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인 거잖아요. 자, 이 마지막 컨디션이 혹시 일반성을 잃지 않고 m이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n 플러스 1부터 n번째까지를 더한 거니까 얘나 똑같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코시 시퀀스의 정의를 다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은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R 뒤에 있는 수열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숫자들의 크기 같은 것들을 비교하려면 R 뒤의 수열 말고 R의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이 다음부터는 R에 있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수학원에서도 R에 대해서만 1, 2번을 얘기하긴 했었어요. 3번은 해석개론에서 처음 얘기를 한 거고. 자, 바운디드 썸 테스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난네거티브 시퀀스가 있다고 칩시다. 얘네들이 있을 때 이 xn들로 만들어진 급수가 수렴하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동치 조건이 어떤 캐피털 m이 있어서 파셜 썸이 전부 m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과 같다. 이것도 우리가 수학원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 xn의 급수가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xn들이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S1, S2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점점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수렴하니까 그 수렴값, 예를 들어 수프리멈 xn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수렴하니까. 그래서 그 m보다 파셜섬인 sn들이 전부 작거나 같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m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S1, S2는 양수들을 점점 더하는 거니까 점점 증가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0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m으로 막혀 있으니까, 즉 바운디드 어보브니까 수프리멈 sn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원 때는 이것들을 그냥 수직선상에서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 명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제와 완전히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요? 사실 이 4번 명제는 우리가 해석개론 원 때 배웠던 모노톤 시퀀스 정리,
얘를 다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오브면 리밋이 존재한다. 그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컴패리즌 테스트, 비교 판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정리를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xn, yn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yn이 더 xn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n으로 만들어지는 급수가 수렴하면 그것보다 더 작거나 같은 xn으로 만들어지는 급수도 수렴한다. 그 대우명제도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거의 같은 내용을 임프라퍼 인테그럴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임프라퍼 인테그럴에서의 컴패리즌 테스트와 이 시리즈에서의 컴패리즌 테스트 둘 다 수학 1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증명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1번, 2번 대우명제니까 1번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메이션 yn이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xn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파셜섬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인크리징이죠.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계속 더하니까 인크리징이지. 그리고 얘가 바운디드 오브입니다. 왜? yn에 대한 썸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이게 왜 그러지? 이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sn이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yk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왼쪽은 x1부터 xn을 더한 거고 오른쪽은 y1부터 yn을 더한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더한 서메이션 yn 별말 없으면 1부터 무한대까지를 더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운디드 어보브인 거예요. 따라서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보브니까 수렴하겠습니다. 써볼까요?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에 의해서, 아니면 이 바로 앞에 얘기했던 바운디드 컨버전스 정리에 의해서, 바운디드 썸 테스트에 의해서 이 sum xn, 즉 limit sn도 수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노톤 컨버전스 정리를 생각을 할 때는 얘는 수열에 관한 얘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수열 sn의 극한이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열에 관한 결과로 급수에 관한 결과를 얘기를 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둘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규먼트를 계속해서 쓸 겁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 극한 비교 판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혹시 그 xn과 yn이 이런 대소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 yn분의 xn에 극한이 존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극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조건 중에 yn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그냥 이 0으로 나누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이러면 L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L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면 그러면 이 sum xn, sum yn이 둘 다 수렴하거나 발산한다. L이 0이고 sum yn이 수렴하면 sum xn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한다. 왜? 0이라는 얘기는 yn보다 xn이 더 빨리 0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L이 무한되면 그러면 xn이 더 천천히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yn으로 만들어지는 급수가 발산하면 xn으로 만들어지는 급수도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막 2번, 3번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L이 0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수학원에서도 했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L이 0이에요. 그러면 yn보다 xn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든다는 거네. yn보다 xn이 더 어느 순간부터는 작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yn이 수렴하면 xn이 수렴하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얻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뭐 증명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좀 써볼까요? 1번 조건 L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리밋이니까 n이 존재해서 스몰 n이 크기만 하면 xn분의 yn이 뭐 L 근처에 있겠네. 그죠? 그래서 2분의 L부터 2분의 3L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죠? 이 얘기를 다시 쓰면 2분의 L이라는 수 곱하기 YN이랑 XN이랑 2분의 3L이라는 수 곱하기 YN이랑 대소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봐요. XN이 수렴한다고 해요. 그럼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수렴합니다. 그러면은 상수를 곱해도 수렴 발산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 YN이 수렴하는 거지. 맞죠? YN이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YN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수렴하고 그것보다 작은 XN도 수렴을 하는 거지. 왜? 비교 판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sum xn의 수렴성이랑 sum yn의 수렴성이 같다,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2번, 3번 똑같으니까 하나만 해볼까요? L이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는 이 자연수 캐피털 N이 존재해서 스몰 n이 크기만 하면 xn 나누기 yn이 0과의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지겠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n보다 yn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판정을 쓰면 되겠습니다. yn이 수렴하면 그것보다 더 작은 xn은 이 3번 5번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수렴을 하겠네. sum yn이 수렴하니까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sum xn도 역시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 수학원 때 봤던 증명이네요. 자, 이런 인테그럴 테스트도 있습니다. f라는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r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함수가 난네거티브고 디크리징이고 컨티뉴어스라고 합시다. 이 세 조건 중에 어떤 것이 없어도 발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xn이라는 값을 fn이라는 함수값으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열 xn으로 만들어진 급수가 수렴하는 것과 동치가 f라는 함수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증명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 f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난네거티브 디크리징 컨티뉴어스라고 그랬으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1, 2, 3, 4, 5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함수값을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함수값을 가지고 f를 근사를 해봐요. 그러면 이 영역으로 나오는 넓이는 당연히 함수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f의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1부터 무한대까지 xn들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n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양변에 n에 대한 극한을 생각을 한 거예요. 수학원 때 다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렇게 로어 리만섬 비슷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황색으로 만든 영역은 x2부터 계산한 거죠. 이게 x2, 이게 x3, 이게 x4, 이게 x5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황색으로 만들어진 영역은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xn들을 전부 더한 영역이고 얘는 그래프의 넓이보다는 작거나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황색과 녹색 영역을 사용을 해서 그 함수의 넓이를 근사를 한 거예요. 따라서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니까 여기다가 x1을 더해도 수렴하는 거지. 혹시 수열이 수렴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급수도 함수의 적분도 수렴을 하는 거지. 그게 이 인테그럴 테스트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그럴 테스트를 사용을 한 강력한 중요한 정리가 p-테스트입니다. 우리 p-테스트 다 알고 있어요. 이 서메이션 n의 p승분의 1이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이 p가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입니다. 이거 fx를 x의 p승분의 1이라고 놓고 적분을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우리 수학원 때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뭐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제 서메이션 n분의 1이 발산하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뭐 로그 n의 p승분의 1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우리 그냥 바로 적분할 수 있는 함수고요. 얘가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도 p가 1보다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거 다 비슷비슷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n 로그 n 이거는 발산하는데요. 여기에 로그 n의 p승이 붙었다고 칩시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엄청 쉽게 적분할 수 있는 함수고요. 얘가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도 역시 p가 1보다 크다. 이런 거 다 인테그럴 테스트 같은 것들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주로 뭐 한 급수가 수렴하고 걔보다 작은 게 있으면 역시 수렴, 발산하고 걔보다 큰 게 있으면 역시 발산, 이런 두 급수들 간의 비교를 사용한 수렴 발산 판정을 주로 다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수학원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달랑베르의 레이쇼 테스트입니다. 난네거티브 인티저가 있다고 칩시다. 리밋이 1보다 작으면 급수는 수렴한다. 리밋이 1보다 크면 급수는 발산한다를 수학원에서 다루고 아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원에서는 리밋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해석개론 원에서 좀 더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명제를 아주 살짝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수프리멈이 1보다 작아도 수렴, 리미트 인피멈이 1보다 커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밋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리미트 수프리멈, 리미트 인피멈은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좀 오래됐죠. 우리가 이 리미트 수프리멈은 정의가 이 xn 플러스 1 땡땡땡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하고 이 집합의 수프리멈, 그러니까 초반에 몇 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초반에 몇 개 무시한 것들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떼면 집합이 작아지니까 수프리멈 값도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인피멈이라고 쓰긴 썼지만 리미트라고 쓰긴 썼지만 인피멈으로 바꿔도 된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얘의 직관적인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뭐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들의 서브시퀀스들을 가지고 걔네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쵸? 물론 이것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서브시퀀스들을 생각을 해서 이걸로 수렴하는 거 찾을 수도 있고요. 다른 서브시퀀스가 있을 수도 있지, 중간에. 그래서 뭐 서브시퀀스를 뭐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로 수렴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리미트 수프리멈이라고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포인트 중에 제일 큰 것, 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xn이 수렴하면 리미트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냥 끝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해석개론 1의 숙제에서 이 x가 리미트 수프리멈 xn이 된다는 것의 필요충분 조건도 배웠습니다. 뭐 사실 한 가지 조건만 쓸 건데요.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있어서 xn이 x 플러스 입실론보다 전부 작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 이 레이쇼 테스트를 증명하는 데 쓰진 않습니다. 이무의 n에 대해서 그 n보다 더 큰 k가 있어서 xk가 x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작을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리미트 포인트 중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리미트 포인트 중에 제일 큰 값, 이 값이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초반에 몇 개는 뭐 값이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x라고 해봐요. 그리고 x 플러스 입실론을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이게 x 플러스 입실론이에요. 초반에 몇 개는 x 플러스 입실론을 넘을 수 있지만 충분히 크면 다 작아야 돼요.
이 파란색 선보다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선으로 x-입실론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x-입실론보다 작은 게 엄청 많아도 돼요. 하지만 x가 어떤 서브시퀀스의 리밋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지무지 많이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n을 잡더라도 걔보다 큰 k가 있어서 xk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즉 x 근처에 점이 무수히 많은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요. 얘가 우리가 해석개론 1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레이쇼 테스트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컨디션만 쓰면 돼요. 증명은 수학 1 때 했던 것과 이 첫 번째 컨디션만 쓰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이 r이라는 값이 리미트 수프리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s를 택하는데 r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나 어떤 값 중에라도 하나를 택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여기 r이 있고요. 여기 수직선상에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택한 거예요. 수학 1에서는 보통은 이 절반으로 택하긴 하죠. 근데 어떤 수로 택해도 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수프리멈이 s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이 1번 조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기 써져 있는 저 1번 조건에 의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이 xn 더하기 xn 플러스 1이 s보다는 작겠습니다. r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맞죠? 얘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xn 플러스 1이 s 곱하기 xn보다 작은 거예요. 따라서 얘는 x의 n 플러스 k를 생각을 하면 하나씩 점점 줄어들다가 최종적으로 s의 k승 곱하기 xn보다 작다 라는 컨디션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얘를 봅시다. 얘는 딱 봐도 기하급수네. s의 k 곱하기 xn 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하면 뒤에 있는 xn은 상수, 나머지는 기하급수니까 얘는 수렴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비교 판정에 의해서 이거 스몰 n이 캐피털 M부터 무한대까지일 때 xn도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가? 얘가 수렴하니까 얘보다 작은 얘도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메이션을 붙였을 때입니다. 얘가 왼쪽에 있는 거고 얘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각각 이 급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물론 얘가 수렴하면 여기에다가 유한계 x1, x2부터 x 캐피털 M-1까지를 더해도 수렴 발산에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xn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그냥 확실하게 써주기 위해서 스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이 급수도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죠? 단순한 얘기였어요. 증명이 그 리미트 수프리멈의 동치 조건을 딱 한 번 쓰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수학 1의 증명과 똑같습니다. 리미트 인피멈일 때 2번 컨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인피멈이 1보다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캐피털 N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러면 이 xn 플러스 1 나누기 xn이 1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xn 플러스 1이 xn보다 큰 거예요. 초반에 몇 개는 신경 쓰지 말고 n이 충분히 크면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점점 커지는 값이니까 절대로 0으로 못 가겠습니다. 따라서 0으로 안 가니까 다이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xn이 발산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이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sum xn이 발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증명이 거의 수학원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코시의 루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난네거티브 인티저에 대해서 이 xn의 n승근에 대한 리미트 수프리멈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리밋이면 역시 수학원에서의 스테이트먼트와 똑같고요. 증명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리미트 수프리멈, 리미트 인피멈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쇼 테스트와 루트 테스트의 가장 큰 차이. 레이쇼 테스트가 그 수학원에서 뭔가 이것저것 하기에 계산하기 되게 편했어요. 근데 얘가 약점이 있어요. 어떨 때는 리미트 수프리멈, 어떨 때는 리미트 인피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루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리미트 인피멈은 버려버리고 항상 리미트 수프리멈으로만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 루트 테스트에서는 리미트 인피멈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수학원이랑 똑같고요. 오히려 리미트 인피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이 루트 테스트가 우리 수학원에서도 사실 그렇고요. 해석 개론에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면 훨씬 더 강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특정한 예제에 대해서 계산할 때 레이쇼 테스트가 편하긴 편했어요. 근데 명제를 증명할 때는 루트 테스트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봐봅시다. 명제는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리미트 수프리멈 대신에 리미트로만 바꾸고 나면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급수가 수렴, 그 값이 1보다 크면 급수가 발산, 이란 단순한 명제예요. 증명도 거의 똑같아요. 한번 봐봅시다. S가 1과 R 사이라고 합시다. 이거 당연히 가능한 거죠. 여기 R 있고 여기 1 있고 수직선상에서 이 사이에 있는 아무 점이나 뽑았으니까. 수학원에서는 역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중점이라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아무 수나 돼요. 이러면 당연히 이 캐피털 N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 리미트 수프리멈 안에는 이 값이 r 플러스 입실론, 즉 s보다 작아지겠네요. 따라서 이걸 다시 쓰면 xn이 s의 n승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아까보다 오히려 더 쉽다, 증명이. 서메이션 sn은 수렴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 왜 수렴하지? 기하급수니까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교 판정에 의해서 얘도 수렴하는 거예요. 맞죠? 초반에 몇 항을 더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 서메이션 xn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도 수렴하는 겁니다. 증명이 레이쇼 테스트보다 더 간단하네요. 그럼에도 더 강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이 1보다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수프리멈의 동치 조건에 두 번째 명제를 쓰면, 그러면 이 xn의 n승근이 물론 전부 1보다 크진 않아요. 하지만 무한히 많은 n에 대해서 1보다 큽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 취하면 이 조건을 다시 쓰면 xn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라고 쓸 수도 있죠. 따라서 얘의 극한이 0으로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수렴할 수도 있지만 그 값은 0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sum xn이 다이버지한다. 왜? 앞에 레이쇼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쇼 테스트가 사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테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리미트 수프리멈이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차근차근 복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xn이란 디크리징 시퀀스가 있다고 합시다. 점점 줄어들고 이 xn의 리밋이 0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우리가 이런 x1 마이너스 x2 플러스 x3 마이너스 x4 이렇게 부호가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수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수를 우리가 교대급수 혹은 얼터네이팅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호가 교대로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급수가 항상 수렴한다. 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보면 되게 당연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0이 있어요. 그 다음에 x1, x2를 뺍시다. 근데 점점 줄어드니까 x2는 여기 있겠지. x3를 더합시다. 근데 뺀 것보다는 더 작게 더해야 되니까 s3는 여기 있겠네. 그죠? 또 여기서 x4를 빼면 여기 있겠네. s5는 여기 있겠네.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겠습니다. 그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점점 위로 수렴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점점 아래로 수렴하고 그 차이는 xn보다는 작아지니까 0으로 가겠네. 따라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냥 이 그림이 수학원에서 우리가 봤던 증명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도 사실 여러분이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한번 써봅시다. 이 S의 짝수 번째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안 써도 되지만 편의상 써보면 x1 x2 이거 양수죠. x3 x4 그러니까 난네가티브죠. x의 2n 1 더하기 x의 2n 이거였습니다. 그쵸. 0보다 큰 것들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니까 얘는 인크리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S2에는 바운디드 어버브예요. 왜냐면 얘는 x1에서 x2 x3 이 양수인 걸 뺀 거고요. 또 x3가 아니라 x4 x5 쭉 뺀 거잖아요. 또 x의 2n-2 x의 2n-1을 뺀 거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x의 2n이라는 양수를 뺀 거니까 x1이라는 큰 수에서 양수를 계속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계속해서 뺀 겁니다. 따라서 얘는 지가 아무리 커봤자 x1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림으로 보면 명백한 거긴 하지만 그냥 수식으로 쓴 것 뿐입니다. 따라서 S2에는 바운디드 어버브예요. 그죠?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리밋이 존재하겠네. 자, 이제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캐피털 N이 존재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면 이 S-S2n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리고 이 x의 2n 플러스 1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되겠네? x의 n은 리밋이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고 s의 2n이 s로 수렴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크면 작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s의 2n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s-s의 2n 그리고 x의 2n 플러스 1 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각각 2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입실론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는 s2n의 극한이기도 하고 s2n 플러스 1의 극한이기도 하니까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냥 수학원에서 한 증명을 똑같이 하면은 그냥 별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다르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xn이란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 sum xn이 물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혹시 xn 대신에 절대값 xn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수열로 만들어진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이 sum xn이 absolutely converg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sum xn은 수렴하긴 하는데 이 절대값이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sum xn을 conditionally convergent 혹은 조건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absolutely convergent에는 아직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sum xn이 수렴하냐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언급이 없는 이유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summation xn이라는 수열이 absolutely converge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얘는 그냥 절대값을 뺀 것도 수렴한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증명도 그 임프라퍼 인테그럴에서의 증명과 완전히 동일한데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역시 수학원에서 나왔던 그 증명이에요. yn이라는 수열을 xn 그리고 xn의 절대값 이걸 더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0과 yn 그리고 2 곱하기 xn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absolutely converge 하니까 이 밑줄 친 게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yn이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컴패리즌 테스트에서 이 동그라미 친 게 수렴하므로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sumyn은 수렴해요. 따라서 sum xn을 생각을 하면 수렴하는 두 급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까지 뭐 대부분 수학원에서 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 수학원에서 다뤘던 급수 그리고 그 급수들 중에서 특별히 아래에 있는 급수가 있을 때 그 급수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 이 수학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딱 하나 다루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함수의 급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